반갑습니다. 저는 강남 선비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여러분들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얼굴 없는 가짜 전문가들 영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무료라고 문자 보내라고 해놓고 나중에 300만원 내외에 여러분들에게 거액 회비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얼굴이 있는 사람 의견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되도록이면 확률적으로 맞는 의견을 드릴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대한전선 주가 전망할 때 제가 최근에 15,000원과 16,800원 계속 말씀드렸지만 19,000원 내외에서는 나는 모르겠다. 여기서는 매수 구간이 아니다. 여기서는 분석을 어렵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린 바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1,400억 터지면서 17,000원에서 1차 지지라고 한번 단기 상승이 나온 게 인상적이고요. 그 단기 상승이 나올 때 17,000원에서 21,000원까지 한 22%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디서 멈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제 15,000원에서 16,8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16,000원 내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유는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과거의 변동성 데이터가 평균적으로 14% 내외, 그리고 이제 최대치로는 20%인데 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15,000원, 16,000원 사이에서는 지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과 16,800원에서는 분산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이 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여러분들이 단기로 대응을 하실 때 예를 들어 제가 16,800원이라고 했으면은 16,800원이라고 했는데 주식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해 하면은 단기로 살짝 먹고 다시 나와서 더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쭉 끌고 간다는 생각으로 사실 거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대한조선은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한 1차 매수 시점이 이 시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1차 상승은 나온 겁니다. 1,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3차 상승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2024년 5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는 이러한 전력 부족 현상을 감안하여 미국 송전망을 5배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면 2000년부터 10년 넘게 정체되어 왔던 미국 전력 시장은 향후 5년 10년간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생성형 AI의 핵심은 결국 전력 공급 확보가 될 것인데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사실 때 만약에 대한전선이 뭐 공매도가 어쩌다 뭐 어쩌다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의견이 갖고 계시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사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은 매도하지만. 근데 대한전선이 저는 탑픽이라고 보진 않습니다만 대한전선이 좀 상대적으로는 변동성이 컸던 거는 인상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상 버블을 만들 때 대한전선의 역사적 PBR이 항상 4배, 5배 사이를 갔다는 것이 인상적인데 이 역사적 PBR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필요 없지 않습니다. 항상 버블이 발생할 때 역사적 PBR, 역사적 PER이라는 게 나오는데 가령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역사적 PER이 예를 들어 IT 버블 때 예상 다음에 예상 PER이 59배에서 65배 사이일 때 2000년대 IT 버블이 고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예상 PER은 40배 내외입니다. 40배를 좀 넘습니다. 제가 이제 엔비디아도 이건 이제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상당히 더 올랐죠. 그죠? 제가 그걸 얘기한 게 몇 달 전이었는데 그죠? 800 떨어지고 다시 올랐습니다. 이때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이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역사적 변동성은 한 10% 내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10%, 여기서도 12%,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그렇죠? 15% 떨어지고 반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10% 내외라는 게 800이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엔비디아는. 자, 다시 돌아가면 대한전선을 사실 때 대한전선이 지금 PBR이 분기 실적 기준으로는 2.1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3.5배, 4배 간다고 하면은 16,000원에서 35,000원 향해 갈 확률도 일부 있다라는 점은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구리 가격이 점진적 상승을 할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은 이 전력 수요의 큰 폭에 확대되는 시점에서 수요와 실적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IPP, 인디펜던트 파워 프로듀셔 기업들의 발전소를 짓는 기술력을 보유한 SMR 업체들도 수혜가, 그러니까 이제 전선 업체뿐만 아니고 소형
원자력 모듈 이런 관련주들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이들 기업의 테크 섹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AI 수혜주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이유는 생성형 AI 개발 경쟁에 있어 원활한 전력 공급이 핵심 변수다. 자,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여태까지 오른 게 뭡니까? 전통적 메모리.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우리나라 SK하이닉스예요. 그 두 번째가 HBM, 그렇죠? HBM이 뭐예요? AI 반도체 패킹, 그렇죠? HBM 관련주로 오른 게 뭐죠? HBM 관련주로 한미반도체하고 SK하이닉스예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 자, 두 번째 이제 이게 다 결국에는 엔비디아로 그렇죠? 관련주입니다. 이 주식들이 먼저 오른 겁니다. 이거를 AI 하드웨어 쪽이 먼저 올랐다라는 표현 써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오릅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될 게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그게 이제 엔비디아와 AMD, TSMC, 브로드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주식들도 이미 어느 정도 오른 게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제가 온디바이스 AI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반도체 고영 11월 7일, 12월 11일 이렇게 교육을 시켜드리고, 이거 7배 가고 이것도 2배 이상 올라갔었죠. 그리고 CXL 관련주, 그리고 리노공업 또한 아주 편안하게 올라간다고, 포스코딩스보다 훨씬 좋은 기업일 수 있다고, 어떤 관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수개월간 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온디바이스 AI, AI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은, 저는 하반기에는 에너지 효율, 에너지, AI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쪽을 좀 조심스럽게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한국가스공사가 이게 이제 상한가가 오른 적이 역사상 뭐 별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역사상 뭐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한국가스공사가 상한가 오르고 오늘도 이제 상한가 근처까지 오르다가 폭락이 나왔는데, 이런 주식이 이런 변동성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3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에서 이유가 뭘까요? 한국가스공사가, 자, 한국가스공사는 최근에 그쵸? 동해, 유전, LNG 그런 이제 천연가스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테마주 형태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필요한 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틸리티 섹터 연초 이후 상승률 탑5 기업들을 보면은 죄다 전력 인프라하고 원자력 쪽입니다. 최근 유틸리티 섹터 상승은 멀티플 확장이 기인하는데, 지금 하반기에는 본격 출시 예정인 AI 서비스, B2C AI 서비스,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AI 휴먼 페르소, 이런 이제 AI 관련 소프트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H100 주요 고객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가장 많이 엔비디아 칩을 샀는데, 그 이유는 당연히 B2C 서비스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함인 거죠. 그렇죠? 메타가 기존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메타가 페이스북 광고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돈을 많이 벌었고, 제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 한 10년 한 8년 전까지 페이스북이 6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됐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예요? 중국 인구가 비통계 인구 15억입니다. 그렇죠? 인도가 뭐 11억인가요? 그러면 인도, 중국 못지않게 페이스북이 하나의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지금 페이스북 광고 수익이, 매출이 막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러면 이제 AI를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가 선생님들이 주식을 사실 때, 저는 이제 AI 인프라보다 전력주들이 강세를 보인 게 최근에 24년 1월부터 24년 5월이었습니다.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 특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비스타라 에너지하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최근에 이제 어제 이제 SMR 기업 뉴스케일 좀 주가가 폭락 나왔었는데, 전산 오류로 폭락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좀 가벼운 주식이기 때문에 폭락 변동성이 좀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저는 이제 비스트라 에너지라든지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특히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YTD 기준 가장 큰 상승률. 그러니까 헤지펀드들 하반기 겨냥한 종목 편출입 탑10을 보면 AI 인프라 주식의 종목 비중은 줄이고,
오히려 전력 기업들의 종목을 새로 편입하거나 늘리고 있다. 하반기를 겨냥하고 있다. 3년에서 5년간 장기 EPS 전망치 증가율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자, 이런 관점에서 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전선과 원자력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내린다고 해서 이게 눌림목에서 사야 될 찬스일까요? 아니면은 뭐 수소 관련주도 그렇고요. 아니면은 바닥권에서 이미 이제 한 타임 올랐을 뿐이고 여기서 과연 눌림목에서 사야 될 타이밍일까요? 아니면은 이런 주식을 사면 안 되고 여전히 HBM 관련주를 사야 돼. 저는 이제 두 개 다 의견이 맞다고는 보지만 저는 에너지 관련주가 조금 더 장기 전망은 밝지 않나 이렇게는 봅니다. 가령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전력 수요 급증 전망을 보시면은 이제 가장 이상적인 성장률을 봤을 때는 연간 기준으로 15%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15%인 산업,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전력이다. 물론 이제 그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AI를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다면요. 한 3.7%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성장은 합니다. 무조건 성장은 해요. 만약에 성장률이 떨어지면 지금 이미 많이 오른 뭐예요?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락하는 거지. 그렇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 거지.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한다는 게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이미 많이 올랐지만 그 전선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새롭게 내러티브가 생기고 있는 이런 수소 연료 전지 이런 주식들이 떨어질지, 이런 주식들이 오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대비해서 실적이 지금 현재로선 좋지 않은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플런스 에너지 같은 경우는 ESS 관련주로 미국에서 퓨어 비즈니스 모델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회사인데, 플런스 에너지가 뭐예요? 3분기 실적이 올해 3분기 실적이 전망치가 지금 기업들 중에 가장 좋은 좋습니다. 엔비디아 주요 AI 반도체 TDP 기준 전력 소비량을 보면은 기능이 좋을수록 전력을 많이 소비합니다. 그렇죠?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A100 대비하면은 2배. 그죠? 2.5배 정도 되고, H100 대비해서도 한 B200이 엄청 크죠? 그죠? 앞으로 냉각 기술이라든지 연상 기술, 이런 기술들이 중요한데, 지금 AI 전용 서버 건설로 창출되는 전력 수요량 전망을 보면은 2025년이 뭐 예를 들어 1.51이라고 보면은 지금 16까지 대략 15배 증가합니다. 수요량이요. 그러면 지금 계속 전력, 서버, 전력, ESS도 뭐예요? 그렇죠?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아니에요. 이제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런 걸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특히 이제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오늘 새롭게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에 교육을 시켜드린 내용인데, S&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신규 수주는 1분기 1,375억 원을 포함해 6,033억에 달할 것이다. 2,264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작년 대비에. 소형 가스터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계획이고,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에어쿨러 수주 모멘텀이 확대될 것이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AI 반도체는 필연적으로 뭐예요? 열을 냉각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효율은 올려야 돼요. 그런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또 좋을 가능성인데, S&T 에너지가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은 전통 메모리와 HBM,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이런 주식들도 좋지만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에너지 효율 그리고 효율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해야 되니까 그런 에너지 관리, 그래서 ESS, 원자력,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매력 포인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발전원별 추이 및 신재생 비중을 보면은 트럼프 재임 기간에 신재생 비중 빠르게 상승했는데, 바이든이 신재생에 적극적이었던 2003년은 24년에 오히려 둔화됐다. 그러니까 트럼프 재임 기간에 오히려 신재생이 좋았다라는 하나 증거 리포트는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특히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죠. 원자력 100 기준, 원자력을 100을 보면은 건설 비용과
건설 기간을 보면 태양광은 거의 2배, 그죠? 풍력도 거의 1.5배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AI 시대에 가장 각광받는 에너지 원일순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유틸리티, 그러니까 사실 대한전선은 일종의 유틸리티 관련주인데 이 주식이 과연 강한 장대 연봉이 생기고 15,000원과 16,800원에서 강남선비 말대로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지지하지 못하고 이 주식이 13,000원까지 폭락이 나올 것인가. 뭐 14,000원 근처까지는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고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깨고 폭락이 나오는 상황은 많진 않아요. 있긴 있죠. 주식이 어떻게 100%가 있겠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 주식이 여기서 지지할 확률에 대해서는 이 주식이 거래대금이 여기서 터졌기 때문에 차트적 상황이 이렇다.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제가 과거에 역사적 PBR을 계속 분석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도 보면은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17,800원에 5월 30일부터 계속 교육을 시켜드렸습니다. 대명에너지,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 계속 교육시켜드렸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차도 사라고 했었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현대차는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에 여기서 사라고 했는데 바로 급등했고,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 16,800원을 그어볼게요. 17,800원 그어볼게요. 17,800원 떨어졌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5월 30일과 31일 그리고 6월 3일까지 계속 17,800원 근처에 사라고 했고, 없으면 시가부터 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12만원 근처까지 갔다는 거죠. 그렇죠? 1780만원 사시면 2천만원까지 사자마자 한 200만원 내외를 벌 수 있는 걸 대명에너지를 통해서 기회를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저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대명에너지는 국내에서 풍력 발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업을 전개 중이고,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민주당이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강조하고 있으며 주요 공약인 RE100 활성화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40%까지 확대 중이다. 그래서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사 부분에서 풍력, 태양광, ESS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시설이 동사는 풍력 ESS 설치 공사, 그러니까 ESS에 대한 내러티브가 생기면 생길수록 지금 대명에너지가 올라갈 확률이 있고, 제가 이제 신성 ST하고 코스텍시스도 눌림목에서 사기 좋은 찬스가 왔다 얘기했는데 코스텍시스도 바로 반등하죠. 그렇죠? 물론 신성 ST는 조금 재미가 없지만 이런 종목도 사실은 3만원과 35,000원 사이에서는 31,000원과 35,000원 사이에서는 지지하고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제가 PNT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3천억 터지면서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57,500원에서 매수하는 게 좋겠다 얘기를 5월 29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두산 플러스에다,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런 종목들이 놀림목이 생기고 있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방법은 분산 투자일 수 있다는 거죠. 대한전선도 제가 여기서는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20% 30% 모르면 여러분들 힘들다. 그렇게 살 거면은 차라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가입하는 게 낫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지금 20% 내외 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9,0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물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눌림목에 사는 건데, 제가 13,500원에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급등하죠. 지금 여기서도 15,000원과 16,800원에서는 지지가 생기고 올라갈 확률이 있다. 여기서는 못 올라간다. 떨어질 확률이 있다. 떨어질 확률이 있다고 했을 때 저한테 비아냥을 대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은 얼굴 없는 전문가한테 가세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데 얼굴 없는 전문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얼굴이 없다는 거는, 영상 안에 얼굴이 없다는 거는 자기가 자신이 없고, 자신감이 뭐 중요하고 말고가 그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최소한의 잘못된 방법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그죠? 저는 예를 들어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래요. 서울대 나온 어떤 뭐 대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에선 이게 통하진 않습니다. 죄송한데. 주식시장에선 이게 통하지가 않아요. 죄송한데. 주식시장은 그만큼 공평한 곳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결국에는 뷰가 중요합니다. 제가 포스코홀딩스 떨어질 거라고, 지지부진할 거하고, 리튬 가격이 반등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 힘드니까 제주반도체 같이 매수하라고 했을 때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간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서울대 출신의 포스코홀딩스 좋다고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겠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얼굴 없는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얼굴 없는 전문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자산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제 저 얼굴 걸고 하는데 제가 무슨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막 안 좋게 되면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죠. 자, 다시 돌아가면은 S&P 500 신고가 돌파 시 새로운 주도주 등장. 지금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S&P 500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가장 핵심이 퍼스트 솔라, 미국에서 태양광, 엔비디아, 퀄컴의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제 AI PC에 들어가는 AP 칩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 최근에 상승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아마존 그때부터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2017년에 또 박스권을 돌파할 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그렇죠? 그리고 2020년, 2021년 이때 여기를 돌파 신고가를 경신할 때 그때 상위 기여도 상위 그룹이 뭐였냐면은 2021년 엔비디아, 브로드컴, 1112 비만 치료제였죠. 제가 비만 치료제도 작년부터 얘기했었죠. 자, 지금은 뭐예요? 퍼스트 솔라하고 미국에서 이제 여기는 없지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상당히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유가가 내리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단기로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단기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주식은 매수하기 가장 빅 찬스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화장품, 기계, 변압기, 우리나라에서 지금 미국으로 익스포저가 큰 기업들의 산업의 주식을 사시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SSD, 화장품, 기타 기계류는 당연히 다 들어갑니다. 원자력, 수소 연료전지, 그리고 뭐 대한전선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지금 코스피 연간 순이익을 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내년 200조 원 시대에 들어갑니다. 2025년에 사상 최초 200조 원 시대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200조 원이라는 거는 20년, 21년에 가장 주가가 좋았을 때보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순이익이 좋아지는데 당연히 저평가된 코스피가 급반등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하반기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런 날은 올 것이고, 그런 날을 대비해서 지금 한국 주식을 잘 모으시는 분들이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미국에서 지금 퓨어 스토리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강세인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미국 주식도 우리가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죠. 자, 대한전선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지금은 이제 저가 매수 찬스인데 분산 투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냥 한꺼번에 사면은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난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사셔도 상관없어요. 사셔도 상관없겠죠. 여기보단 위로 갈 확률이 있겠죠. 근데 저는 분산 투자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절대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리셨다, 이 종목을, 저는 여기서 절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제 말 듣지 않고 물리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혼자서 주식을 못하는 분들이니까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을 가입하는 게 훨씬 낫죠.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도 수익 축제인데 오늘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75만 8천 버셨고 14만 2천 원. 그리고 선비님 덕분에 많은 수익 감사합니다. 31만 원, 150만 원, 70만 원, 72만 원. 한국콜마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었는데 수익이 나셨죠. 67만 9천 원. 현대차, PNT 180만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이 좀 올려드려요. 선비님이 알려주신 대로 원전 관련주 공부하다 우리 기술로 오늘 조금 수익 내서 대명에너지 매수해놓고 기다려. 대명에너지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한국 사람들 성격 다들 급하시죠. 사실 이제 가입하자마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상황이 매수해서 한 일주일 이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수하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서 이만큼 수익 나서 매도한 게 아니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기보다 더 큰 수익을 위해서 충분히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기다리는 인내를 또 배워야 함을 느껴봅니다. 5월 마지막 날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6월도 ESS 원자력 선빈 좋은 대로 심층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날 마감 영상이 저는 제일 큰 도움이 돼요. 그걸 안 보는 회원분들도 계실 듯 해요. 저도 처음에는 게을러서 잘 안 보았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꼭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 경험상으로 6월은 이 어려운 주식장에 빛이 되주시는 선비님들 감사드리고 6월에 수익이 많이 내서 글 올릴게요.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 오늘도 빅데이터 콜라보는 수익 축제였는데요. 130만원 버셨고요. SPSL 수소 관련주 그리고 HPSP, LG노태, 대명에너지까지 저는 이제 하반기 때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300만원 수익 나셨고 ESS 12만원, PNT 그리고 17만 5천원, PNT 17만 5천원. 이제 PNT 같은 경우도 ESS 관련주죠. PNT도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우리 빅데이터 걸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네요. 68만원, PNT 인터플렉스, LG노태. 자, 그리고 한국콜막 수익 감사합니다. 중간에 절반 한번 잊절하고 남은 물량 말씀하신 목표가에 6만원 더 달해서 전량 매도했네요. 이렇게 또 이번 주는 이제 한국콜막, 고려아연, LG노텍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는데 이 세 종목 모두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PNT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 멤버십에도 교육했지만 3,200억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57,500원의 빠른 속도로 지지를 한 게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 때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죠.